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주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 예. 1%는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 언더스탠딩. 수요일부터요? 네, 수요일이 고비입니다 저에게. 절반을 넘었. 오늘 넘기면 절반이 넘죠. 예. 어. 가만히 이제 2%를 보시면 평소에도 성격도 더럽고 네. 뭐 그렇지만 네. 특히 이제 수요일쯤 되면 온화해 줍니까? 아닙니다. 수요일쯤이 사실은 고비입니다. 고비인데 이제 예. 저희는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어. 김상훈 기자. 대출 전문. 동병상련 김상훈이라고 전 얘기하죠. 지난번에 그리고 예. 김상훈 기자가 대출 금리 내릴 거다. 음. 딱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들 야 내리긴 뭘 내리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그래서 김상훈 기자가 대출 금리 네. 업데이트. 그때 숙제 내주신 거 있었잖아요. 숙제.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그 일기예보를 볼 게 아니라 금리 예보, 금리 시황을 계속 워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합니다 잘. 그래서 하려고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은행들이 이제 대출 금리를 슬슬 내리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로 내리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게 막 은행별로도 좀 차이가 있나 봐. 네, 그렇기도 하고. 예. 그런 것도. 그게 결국은 자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는 매우 중요한 예. 단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1교시고 2교시는 오늘은 좀 어혜진 소장님을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이 좀 땡겨서 빨리 나오십니다. 네 2교시에 네. 그래서 해담경제도 어혜진 소장님 많이 들으려면 김상훈 기자 좀 짧아야 됩니다. 오늘은 압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압축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바로 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오늘 대출 금리가 내린다. 맞습니다. 많이? 조금? 일단 조금. 일단 조금. 많이 내린 것도 있고 조금 내린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은행들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예. 그 최근에 언론 보도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지난주부터 금융당국이 조금 불을 지폈죠. 예.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예.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하겠다. 근데 그때부터 대출 금리 내린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은행별로 대출 금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지난 12일 그러니까 당국에서 얘기하기 전과 오늘자 예. 각 상품별 그 뭐 대표 상품이라고 하죠. 일주일 만에 저렇게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와. 와, 일주일 전에 NH농협은행은 그러면 NH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7을 받다가 6을 받는 거고. NH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신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그게 않았습니다. 아니라, 우리은행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때 대출 금리가 높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은행들 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밴드를 봤더니 예. 상단이 8.11이었어요. 와. 이게 우리은행 때문이었거든요. 우리은행 넌 뭐길래 저렇게 튀어 올라가 있냐 해서 깨갱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뭐 실제로 우리은행이 그것 때문에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내린 거죠. 예. 상당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예. 하나은행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오늘 나온 보도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이 내렸다라고 조금 더 발표를 내렸네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많이 올린 데가 고개를 조금 숙였다.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제가 오늘 대출 창구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5% 후반 그러니까 뭐 차주별로 다 이렇게 상황이 다르겠지만 대략 보통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이 가면 5% 후반 정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내리고 있는 건 맞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은행은 내렸어? 왜 이렇게 높았다가 왜 이렇게 또 그래, 내렸어요? 높았던 이유도 궁금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은행에 직접 취재를 한 건 아닌데 제가 이것도 그 대출 그 중개업 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근데 보통 은행들 대출을 하게 되면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신규 코픽스.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자금 조달한 것들의 가중평균 금리 기준이 예. 있고 신잔액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나가 있던 대출들까지 다 한꺼번에 해서 금리를 산출하는 게 있는데 신규 코픽스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보통 그렇겠죠. 은행들은 지금 두 개를 금리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두 개를 섞어서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규 코픽스만
대부분 취급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내가 고를 수 있잖아요. 내가 대출 받아서 바로 가서. 잔액 코픽스 할 거냐, 신규 코픽스 할 거냐. 저는 이걸로 고를 수 있죠. 하겠습니다. 그럼 근데 다만 은행에서 유도를 하잖아요. 이건 정확한 내막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개업에서 중개업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규 코픽스만 취급을 하더라. 어쨌든 뭐 저희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시고. 그러다 보니 신규 코픽스가 많이 올라 있죠. 최근에 맞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을 그렇죠. 민감하게 반영하니까 신규 그렇죠. 코픽스. 거기에 가산금리가 또 얹어지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금리보다 굉장히 높았던 높은데 건데 앞으로 빠르게 금리가 좀 내려가기만 하면 그때는 우리은행 금리는 많이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가파르게. 그것 때문에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가- 은행들은 잘 안 맞습니다. 내릴 때. 그렇죠. 어쨌든 예. 우리은행은 그러자요. 그래서 왜 그것만 했을까? 한 번에 확 올렸다가 내릴 때는 또 우리는 신잔액만 합니다.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저러면 일단은 높아 보이잖아요. 예. 그래도 2%나 되니까 이제 그건 또 내려갈 때는 우리은행이 좀 빨리 내려가겠네.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았지만 이제 올해 가을쯤 되면 실제로 나가는 이자율은 네. KB에서 받은 것보다 더 낮을 수 있잖아요. 내려가면. 예, 빨리 내려가면 그래서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저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올 텐데.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저 말은.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규 코픽스로 대출을 팔았을 때 마진이 더 많이 남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은행들이. 예. 당장에는 더 많이 남죠. 생애 주기별로 보게 되면 조금 뭐 똔똔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네. 두세 달 장사하려고 대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저게 은행 수지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은행도 다 저걸로 하지 왜 그렇죠.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로 보면 저게 오히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러 오는 손님 쫓는 그렇죠. 정책인데 저걸 왜 했을까? 저도 우리은행 내부 사정까지는 사실 좀 파악할 수 있는 궁금하면 부분이 드네요. 아니어서 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사실 금융당국이 내리라고 해서 내렸던 게 아니라 제가 12월 말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출금리가 고점을 거의 찍은 것 같다. 앞으로는 꺾일 일만 남았다. 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이번 달 발표된 코픽스 엊그제 발표가 됐죠. 네. 4.29%. 이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같은 거잖아요. 예. 이게 그 12월에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한 것들의 가중평균 금리라서 일종의 후행지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2월에 은행들이 그 대출을 내줄 때 쓰는 기준금리가 5bp 정도 내렸더라. 예. 그 말인즉슨 이미 12월에 나간 대출부터 금리가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월 달 들어서는 조금 더 급격하게 내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반영은 자꾸 되겠죠. 네. 어쨌든. 저기 지금 김성준님도 댓글창에 질문 올리셨던데 금감원장이 뭐 좀 얘기 좀 해서 아이쿠 무서워라. 해서 저는 약간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받는 느낌은 어. 내려라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어. 이건 그냥 제가 전후 맥락을 그냥 생각한 느낌입니다. 내릴 때쯤에 얘기하는 거야? 네. 내릴 때쯤 됐을 때 얘기하는 영리하게 거야. 금감원장이 하루 전에 마이크를 잡아서 한마디 해요. 예. 어차피 내리려고 했는데. 어, 근데 마치 내가 내리려고 해서 내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릴 건데 생색은 내가 내고. 금감원장 좀 채무들 살려주면 어. 서로 좋은 일. 어. 그 뭐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얘기하자마자 또 쫙 내리고. 어.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그럼 금감원장이 딱 보고 있다가 어. 야 내릴 때 됐으니까 자 내일 내가 한마디 할 거니까 마이크 준비하세요. 이거에 아니고 금감원장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거는 잘은 모르실 텐데 누군가 금감원의 참모든 어디 한 명이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야, 그럼 머리 좋은 건데. 네, 안 그래도 이 친구들 내릴 때 됐으니까 요 메시지를 하시면 금감원장이 내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예. 아마 그것조차도 뭐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와. 알고 하든 모르고.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근거가 들었어요.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예. 일단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제가 근거가 있대. 야. 제가 12월 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네. 그때 당시에 은행이 이미 11월 대출 금리를 꺾었더라. 예. 이게 당시 11월에 그 신규 뭐 변동금리든 아니면 고정금리든 그때 나갔던 주택담보대출의 실적 평균금리예요. 예. 이미 11월에 보시면 이 세 개 은행이 꺾었죠. 예. 그 밑에 있던 신한이나 KB는 올리긴 했지만 나머지 세 개 은행은 대출금리를 꺾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미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꺾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 은행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금리들을 제가 다 뽑아온 거예요. 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코픽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 녹색 선이 1년짜리 정기 예금 금리예요. 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6개월물 금리. 예. 보시면 알겠지만 11월에 고점을 찍었다가 12월에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죠. 예. 이 내리는 영향 때문에 이게 내린 거예요. 코픽스 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들도 대출의 기준금리가 낮아졌던 거고. 그래서 11월 대비해서 12월은 아마도 실제로 실적 평균 대출의 평균 금리가 내려갔을 테고 이게 지금 1월이거든요. 많이 내렸네요. 그렇죠. 은행채 6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뭐 4.7 막 이렇게 가다가 지금 거의 3.8, 7 이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와. 지금 코픽스가 4.29잖아요. 예. 그러면 은행채의 수익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기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빠르게 내려가고 있죠. 지금. 5%까지 올랐다가 예. 거의 5%까지 올랐다가 지금 3.9% 정도까지 내렸어요. 예. 그 말인즉슨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가장 큰 창구가 은행채 6개월물이랑 정기예금이잖아요. 이 두 개 금리 자체가 이미 다 꺾였다. 발표한 그 은행 앞에서 발표한 코픽스보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야, 저 표 직접 그리셨습니까? 아, 제가 직접 그랬습니다. 유용하네. 야, 잘 그렸네. 그래서 예. 잘생기니까 저런 거 해줘도 멋있다. 2% 한 번만 해줘봐 주세요. 왜 자꾸 비교하려고 그럽니까? 아무튼 아니야. 금융당국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던 시점이 딱 요 끝에 지점이거든요. 네. 요 지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은행들이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리고 있었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타이밍 좋게 얘기를 했다. 아, 그리고 그렇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은행처럼 이렇게 예. 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런 은행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네, 이제는 꺾인 건 꺾인 거고 네, 뭐 그거야 뭐 주가 오르는 거 봐도 알 수 있고 비트코인 오르는 걸로 봐도 뭔가 이제 분위기는 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앞으로는 얼마나 될까는 어떻게 될까 좀 더 한두 달이라도 더 가파르게 내릴까 아니면 요만큼 꺾인 게 정부일까 이런 그렇지. 걸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려오셨습니까? 그것도 그려왔나 본데? 이것도 아까 그 표를 보시면 돼요. 잠깐 네.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이게 그 사실 얼마 전에 발표했던 코픽스는 12월 실적 금리예요. 후행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시장 금리가 더 내려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12월을 제가 이 까만색으로 점선으로 박스 쳐놓은 게 12월이란 말이에요. 예. 12월만 12월만 하더라도 은행채 6개월물 금리랑 정기예금 금리가 위에 있었습니다. 코픽스보다. 예. 예. 그래서 딱 5bp 정도밖에 안 내린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것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다고 제가 정기예금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일단 더 내렸고 그렇죠. 저기 5년째 은행채 6개월물도 더 내려갔고 맞습니다. 그럼 코픽스도 여기보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숫자를 따져보면 신규 코픽스가 4.29고 예. 이게 은행채 6개월물 수익률이 그 지난해 말일자가 4.34였거든요. 예. 거의 예. 엇비슷하죠. 조금 높았던 건데 1월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8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서 적어도 코픽스가 다음 달에는 한 30bp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 말인즉슨 코픽스가 30bp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 이번 달에 나가는 대출의 금리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정기예금도 마찬가지고. 일단 최근 흐름으로만 봐선 그렇고 조금 길게는 어차피 예측이 안 되는 거고. 길게는 예측하기 되게 쉽지 않은 게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회사채 시장이 너무 좋아요. 은행채 그 수익률이 떨어진 이유가 사실 지난해 말에 올해 들어서면 회사채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예.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회사채 시장이 너무 좋아서 찍으면 찍는 대로 다 팔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워낙 안 나가다가 갑자기 또 온기가 돌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한참 그 레고 브랜드 때문에 한참 아무것도 안 되다가 뭐 가파르게 오르던 금리가 조금은
그 뭐 숨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여튼 회사 태생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은행채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건데 네. 외부 충격이 조금 더 온다고 하면 사실 PF도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PF 때문에 뭐 건설사들 뭐 여기저기 안 좋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런 외부 충격이 오게 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 수준에서는 계속 조금씩 좀 내려갈 조금씩 거다. 내려가지 않을까. 물론 그 바텀 밑에 바텀은 있죠. 기준금리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아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거의 정기예금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이 빨간색 선이랑 이 정기예금 금리 선을 보게 되면 코픽스랑 코픽스가. 정기예금이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빨간 빨간색 것도 선도 같이 요만큼 더 내려가야 떨어질 되는 수 거죠? 있다는 거죠. 예. 아 그렇다. 맞습니다. 요즘 은행채가 잘 팔려서 정기예금은 더 빨리 떨어뜨리는 거라면서요. 정기예금 금리가 툭툭 급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맞습니다. 은행채로 그냥 하면 되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죠. 뭐 정기예금 많이 줘야 돼? 맞습니다. 뭐 하면서 사실 그 은행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이 5%였다가 예. 3% 후반대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네. 은행채를 찍으면 훨씬 싼데 굳이 정기예금으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해 말까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당국에서 은행채를 찍지 말라고 했었고 근데 회사채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지난해 말에 다시 찍으라고 해서 찍었더니 되게 잘 팔려. 그래서 낮은 발행금리로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낮은 발행금리만큼 정기예금 금리도 똑같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펙스도 반영이 많이 될 거다. 맞습니다. 회사채 시장에 달려 있군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정기예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만이 아니라 은행채를 막아서.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서 맞습니다. 채권 시장에서조차 은행이 돈을 못 구하니 그거를 예금으로라도 땡겨야 되겠다고 하는 급박함까지 더해진 그렇죠. 일종의 기준금리 올린 것보다도 더 많이 올린 폭이 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요거는 좀 안정화 될 거다. 그렇죠. 그러나 기준금리는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죠, 여전히.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 많이는 안 떨어지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예. 그 밑에까지 당연히 대출금리가 그 상승될 코픽스가 수-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예. 당연히.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스프레드라고 하나요? 정기예금 금리랑 은행채 금리랑 코픽스 간의 스프레드도 있기 때문에 네. 딱 지금 3.9에서 3.5 사이에서 딱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떨어지거나 딱 그 수준에서 뭐 횡보를 하거나 뭐 이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기준금리는 3.5.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더 올리게 되면 그때는 조금 올라가겠죠. 예. 그럼 코픽스는 그럼 기준금리보다 얼마나 더 높은 겁니까? 최대한 내려가면 그래도 기준금리보다는 높아야 됩니까? 그렇죠. 높아 왔습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는 단기시장금리고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반으로 하는 다른 상품들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많이는 안 떨어지겠네요. 이거. 잠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사진만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이 노란색 선이 기준금리예요. 이 빨간색 선이 코픽스고. 빨간색이 코픽스고. 그리고 굉장히 지난해를 제가 보니까 가장 좁았던 때가 한 대략- 36bp 정도가 가장 좁았던 때더라고요. 예. 한 보름 정도 되는데 그리고 보통은 한 뭐 보통은 한 50bp 이상. 50bp에서 70bp 정도는 차이가 나니까 맞습니다. 지금 3.5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4.0보다 더 낮아지기는 어렵군요. 코픽스가. 그러한데 근데 은행채랑 정기예금 금리가 이미 4%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기준금리는 설마 당장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3.5니까 벌써 3.5니까. 그러니까 3.9나 4. 4 사이에 있겠죠, 코픽스는. 근데 지금 코픽스가 약 한 4.29. 4.3이니 0.3 정도 떨어지고 나면 다음 네. 달에 그렇죠. 그 이후에는 코픽스는 잘 안 떨어지겠군요. 기준금리가 안 떨어진다면 기준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그렇죠.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하면 네. 그럼 당분간 대출이자 나가는 건 약간 줄어든 상태에서 좀 일정하게 유지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재밌는 게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4% 후반대에서 받을 수 있대요. 네. 대출을. 예.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가면 한 4% 후반대까지 받을 수 있어서 변동금리랑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100bp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훨씬 싸다고 하더라고요. 고정금리가 고정금리가. 지금 변동금리는 5대인데 그쵸. 5% 후반.
고정금리가 더 싸다. 그렇죠. 그냥 되게 어디에 신기하더라고요. 베팅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뭐 근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걸로 베팅하느냐. 그쵸. 신기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5년물로 자금 조달을 하니까 금리가 높아요. 네. 근데 6개월짜리로 자금 조달하는 변동금리보다 100bp 이상 더 낮다고 하는 게 예. 굉장히 조금 희한한 상황? 앞으로 시장 금리가 앞으로 금리를 내려갈 걸로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요즘 긴 거 5년짜리, 10년짜리 채권 시장이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도 베팅을 하기를 그것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정금리를 싸게 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예. 다음 달에는 코픽스가 한 0.3이나 0.4 떨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 내리기 전에는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럴 게 것 같다. 오늘의 주요한 메시지이자 그 누구도 해주지 않던. 이거 김상훈 기자만 맨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지도 않고. 누가 보면 한 100억쯤 대출 받은 김상훈 기자인 줄 알고. 아, 내가 언제? 예.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 기자님은 대출 많이 받았습니까? 집이 있잖아요. 대출 받았겠지 당연히. 아, 그렇지. 집만 있고 대출은 없기는 참 쉽지 지금 않죠. 언더스탠딩에서 집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물어보지 않아도 뭐 얘기하는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네. 집 있는 것도 벼슬이 아니지만 집 없는 것도 굳이 자랑은 아닌데 요즘은 막 그냥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일도 아니죠 뭐. 아, 자. 선택인 거죠 뭐. 지금은 요즘은 집 없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회를 노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부동산 네. 만화책 같은 거 나오면 네. 기분 안 좋습니다. 그때 기분 너무 안 좋더라. 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